왜 인간만 남을 위해 희생하실까요? 진화가 숨긴 협력의 비밀. 안녕하세요. 노노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전혀 모르시는 분을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안내해드리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거나, 아니면 단순히 문을 잡아드리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자는 다른 사자 새끼를 구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침팬지도 혈연 관계가 아닌 다른 침팬지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만이 이토록 특별한 것일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왜 인간은 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기적인 개체가 살아남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남을 돕고 협력하며 심지어 희생까지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작년 우리나라의 헌혈 참여자가 285만 명이 넘었습니다. 285만 명의 분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모르는 분을 위해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놀라운 인간의 특성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일상 속 이타심의 미스터리, 우리 주변의 놀라운 현실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 지하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10명이 넘는 분들이 즉시 달려가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의사, 간호사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분들도 119에 신고하시고 심폐소생술을 하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아무도 부탁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진분들이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의료진분들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면서까지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윈도 고민했던 문제, 찰스 다윈도 이 문제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자연 선택의 원리에 따르면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아야 하는데 벌이나 개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벌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여왕벌을 지킵니다. 이것이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더욱 복잡합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도 없고 다시 만날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타인을 위해 행동합니다. 기존 이론들의 한계, 전통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 선택입니다. 내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척을 돕는 것은 결국 내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이니 진화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이타주의입니다. 당신이 저를 도우시면 저도 당신을 돕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수많은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구조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헌혈도 마찬가지이고 장기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2부 집단 선택과 협력의 진화, 새로운 관점 집단 선택 이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 바로 집단 선택 이론입니다. 개체 수준에서는 이기적 행동이 유리하지만 집단 수준에서는 협력적인 집단이 더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를 재현했는데 순수하게 이타적인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살아남았을까요? 우리 집단 내에서는 협력하지만 외부 집단에는 적대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인간만의 특별한 조건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들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첫째, 극도의 집단 간 경쟁입니다. 인간은 다른 집단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유일한 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단 내 협력이 생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둘째, 투사 무기의 사용입니다. 창이나 활 같은 던지는 무기를 사용하면서 개인의 힘보다 집단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셋째, 언어의 발달입니다. 언어를 통해 집단 내 이기적인 사람을 비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 사례로 보는 집단 협력.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전국 마을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했습니다. 마을 내에서는 매우 협력적이었지만 다른 마을과는 경쟁했습니다. 현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들 내부를 보시면 직원들 간의 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과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3부 현대 사회의 협력 메커니즘, 실험으로 밝혀진 인간의 본성, 실험 경제학에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들이 나왔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나누어 주는 제안을 하면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둘 다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아무리 적어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공정한 제안을 거부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 실험해도 결과가 비슷합니다. 공정성에 대한 선호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협력의 비밀. 뇌과학 연구도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협력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즉, 협력 자체가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MRI 촬영을 해보면 남을 도울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우미의 쾌감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문화적 차이와 협력. 흥미롭게도 협력 수준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고래 사냥을 하는 이누이트족은 협력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고래 한 마리를 잡으려면 온 마을이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냥이나 채집에 의존하는 문화는 협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사회였던 우리나라는 품앗이, 두레 같은 협력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사부 현대적 합의와 미래, 이타심의 양면성. 하지만 인간의 협력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집단 내 협력은 종종 집단 간 갈등과 함께 나타납니다. 민족주의, 종교 갈등, 전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하면서 매우 단결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양면성입니다. 기술이 바꾸는 협력의 미래.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들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보십시오. 완전히 모르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에 투자합니다. 텀블벅, 와디즈 같은 플랫폼에서 매년 수백억 원이 움직입니다. 코로나19 때도 그랬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협력해서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인공지능도 협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칭 알고리즘으로 더 효과적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고 블록체인으로 더 투명한 협력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 플랫폼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저희는 정말 흥미로운 여행을 했습니다. 인간의 선함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왜 우리만 이렇게 특별한지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이타심과 협력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수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화적 유산을 이해하면서도 더 나은 협력과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내일 누군가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협력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인간은 거짓말을 할까? 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